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오늘은 7월의 장마기에 접어들면서 이 시기의 코스 관리 요점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어 7월 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장마 이후에는 바로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장마 기간에는 별로 코스 관리에 관련된 업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 오는데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외로 할 일이 많으며 오늘은 잔디 관리를 위하여 장마 기간에도 불구하고 코스 관리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양 및 비료 전문가인 터프추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마 기간에는 잔디의 생육과 토양 조건 또 이에 따른 시비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장마기에 잔디의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마기에는 집중호우나 지속적인 강우로 토양이 과습해지고 물론 일조량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잔디 생육도 불량해집니다. 장마 기간의 일조량 부족은 잔디의 양분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는데 잔디의 세포 조직은 오히려 수분 함량이 높아지죠. 한마디로 잔디가 연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잔디가 연약해지면 아무래도 각종 병이나 물리적인 답압에 약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각별한 관리 작업이 요구되죠. 특히 장마 기간 중 그리는 일조량이 부족하므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햇볕을 잘 받을 수 있게 깎는 높이를 점차 높여 광합성량을 높이고 뿌리 발육을 촉진시킵니다. 장마 후 환경에 대한 내성을 높여 보온기를 대비하기 위함이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장마철에는 토양이 과습하여 상토층이 물러지게 됩니다. 이때 젖은 잔디를 예지하면 그린 칼라의 스캘핑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스캘핑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잔디가 손상되어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잔디가 없는 부분에 조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상토층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그린 칼라와 답압이 집중되는 지역에 부분적으로 배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우 시에는 그린 중앙에 답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잔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홀컵을 그린 가장자리 위주로 배치하게 되면 답압을 분산시켜 잔디를 아낄 수 있죠. 장마 기간에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잔디가 침수되어 잔디 뿌리의 호흡불량과 토양이 현기화되어 썩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잔디는 생육이 저하되거나 고사하게 되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마 전 상습 침수지는 무공타인이나 십자타인을 이용하여 뚫어주어 배수성을 개선하고 샌드 필터를 설치하여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대기 습도가 높으므로 이동식 선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장마기에는 잦은 강우로 토양의 영양분이 유실되어 잔디에 공급되는 양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분이 부족해지면 피치마크나 답압 피해에 대한 회복이 늦을 수 있죠. 그래서 장마기에는 잔디 옆색과 예지물의 양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소량씩 시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시비는 잔디가 과도하게 영양 생장하는 것을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병 발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적절한 게 좋겠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적절하다는 단어가 말이죠. 강우량에 따라 시비된 비료 성분의 소실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시비 관리는 균일한 양분 공급과 일정한 잔디 생육을 위해 입상비료보다는 액비 시비를 권장합니다. 과도한 질소질비료 시비는 금하고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칼륨의 시비량을 높이고 광합성 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토와 철, 망간 같은 미량 원소 복합비료의 시비도 권장합니다. 아주 많은 정보를 주시는군요. 지금까지 터프추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따로 정리하여 공부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터프추님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마철 잔디의 피해를 유발하는 병해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잔디병해 전문가인 터프김님을 모셔봤습니다. 터프김님은 잔디병해 전문가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마 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잔디에 발생하는 병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티움성 병해가 있죠.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으로 피티움 블라이트라고도 하는데 이 병은 장마기에 주로 발생하며 고온다습한 기후 조건일수록 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잔디병도 마찬가지지만 예방 시약이 우선입니다. 피티움 병원균을 수매 전염을 합니다. 수매 전염이란 물로 인하여 병원균에 전파된다는 뜻이죠. 특히 배수되지 않아 잔디가 물에 잠기면 넓은 면적에 발생할 수 있고 병의 확산이 매우 빠르므로 기상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강우 전에 철저한 예방 위주로 관리해야 하죠.
약재로서는 아족시스트로빈, 치아조파미드, 포세틸알루미늄, 메탈락실렘, 프로파모카브, 피아클로스트로빈 등이 있죠. 다음으로 탄저쌍비읍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안스락노스라고 하는데 포유류에 감염되는 탄저병인 안스렉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굳이 이름이 유사하다 하여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잔디에 발생하는 탄저병은 철저하게 식물에만 병원성이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잔디 탄저병은 7월 초순에서 8월 초중순 고온다습한 조건이 유지될 때 발생하며 병과는 모양이 없는 불규칙한 형태입니다. 방제약제는 클로로탈로닐, 아족시스트로빈, 플루디옥소닐, 펜티오피라드 등이 있죠. 또한 장마철에는 피티움성 병해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하여 살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브라운 패치입니다. 이 병의 병관 모양은 대부분 둥글게 나타나며 유독 벤트그래스에서 병관 형태가 특이한데 병 발생 시기의 잔디 상태, 수분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예고가 낮은 벤트그래스 그린의 경우 매우 습할 때에는 패취의 가장자리에 아메색의 경계 부위가 나타나고 건조할 때에는 패취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여 고사하죠. 이 역시 장마 기간에는 발생 빈도가 높아지므로 예방 시약이나 방제 시약이 필요하며 발병 초기에 아족시스트로빈, 플루디옥소닐, 플룩사피록사드, 플루톨라닐, 피아클로스트로빈 등의 약제를 살포하면 됩니다. 특히 6월과 7월 장마기에는 월 2회 정도 예방 시약을 하여 방제해야 하죠. 장마기에는 그린 표면이 과습합니다. 이때는 잔디의 밀도가 저하된 부분에 10중 8구 조류가 발생합니다. 여름철 온도가 높은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클로로탈로닐이 있습니다. 클로로탈로닐의 경우 다른 방제약제 시약 시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시비가 나갈 때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조류의 광합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배토를 얇게 해주는 것도 조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잔디에 발생하는 라지 패치의 경우 장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받아 답해주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헛구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마기 잔디 관리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잔디의 생육과 앞으로의 기상 전망을 예상하여 코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퍼프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프심님은 이전에 한번 모셨던 적이 있는데요. 라지 패치에 대하여 깔끔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장마기 잔디 관리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지각장마로 39년 만에 7월에 시작되는데 국지성 소나기가 잦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나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특히 늦은 장마가 고온과 겹칠 경우 한지형 잔디의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고온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올해 한지형 잔디는 6월 말까지 일교차가 큰 저온 현상으로 좋은 생육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광합성량이 감소하고 소모되는 양분이 증가하여 신초 발달이나 뿌리 생육이 저하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장마기에는 광합성 효율을 높이고 잔디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예고를 상향 조정해야 하죠. 예고가 높으면 아무래도 잎의 면적이 넓어져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생장에 의한 양분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질소 12량을 줄여야 합니다. 답을 드리자면 12량은 순 성분량으로 질소가 1, 인산은 0.5, 칼륨은 1.5g을 7월 중 3에서 4회 나누어 시비하는 것이죠. 또한 장마기는 병 발생이 많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므로 내병성과 내서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칼륨과 칼슘 12량을 높여 잔디의 체질을 단단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장마기에는 과습한 조건이 유지되므로 병 발생이 증가합니다. 앞에서 터프김님이 언급하였듯 주기적인 예방시약 월 2회를 권장합니다. 그린에는 브라운 패치, 피티온 블라이트, 탄저병, 거세미나방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켄터키 블루그래스로 조성된 피나 페어웨이에는 브라운 패치, 썸머 패치, 거세미나방, 호충나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철저한 예방시약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난지형 잔디인 한국 잔디의 경우를 볼까요? 봄철 이상 저온 현상으로 생육이 저조하였는데
지금부터는 생육 최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장마철에는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좀 저하될 수 있으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생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광합성량도 증가하면서 한지형 잔디와는 반대로 신초와 뿌리 그리고 포곡경의 생장이 왕성해집니다. 이 시기에 한국 잔디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 시기에는 시비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봄철 밀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밀도를 회복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한국 잔디로 조성된 티잉그라운드, 카트도로 주변, 벙커사면 봄철 보식한 잔디는 밀도가 저하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시비를 실시하여 완전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한국 잔디의 경우 장마철에는 나지 패치 발생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바가 오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시약하여 장마철 나지 패치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잔디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신 허프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초대해 자주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기 잔디 관리에 대하여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